대학생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방학을 맞은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 늦은 밤에 자동차를 몰았다. 고향까지 가기 위해서는 해안가를 따라 난고속도로를 지나야 했는데 그 길은 낮에는 아름답지만 밤에는 무섭기로 유명했다. 친구들은 밤늦게 그 고속도로를 타면 안 된다고 조언했지만 휴가 동안 짧은 시간을 더 즐기고 싶던 나는 그 말을 무시하고 길을 나섰다. 새벽 1시쯤 도로에는 차 한 대 없는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평소 차들이 빽빽하게 다니던 도로가 텅 빈 모습은 어딘가 낯설었다. 라디오에서는 가벼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나는 편안하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차가 울렁거리며 급정거를 하더니 멈춰버렸다. 급히 비상등을 켜고 차를 점검해보려고 내렸지만 엔진은 멀쩡해 보였다. 다른 차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도로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30분이 지나도록 지나가는 차는 없었고 점점 초조함이 밀려왔다.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한 점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빛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였고 나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다. 다가온 차량은 낡은 트럭이었고 창문을 내리자 무뚝뚝하게 생긴 중년의 남성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무슨 일이야, 젊은 친구? 나는 차가 고장났다고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차를 좀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차 밑에 들어가 무언가 조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이 다시 작동했다. 감사 인사를 하려던 순간 남성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걸었다. 이 길은 밤에 다니기엔 위험해. 조심하는 게 좋아.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그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기분이 이상했다. 백미러로 뒤를 바라본 나는 그 남성이 서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혹시 유령이라도 본 걸까? 아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애써 생각을 부정했다.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도로는 더욱 어두워져갔고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러던 중 저 멀리서 또다시 불빛이 다가왔다. 이번엔 커다란 트럭이었다. 지나칠 듯하던 트럭은 내 차 앞에서 멈춰섰고 창문 너머로 또 다른 남성의 얼굴을 내밀었다. 여기서 뭐해, 젊은 친구? 이 길은 지금 다니면 안 돼. 그의 말투는 앞서 만난 남성과 똑같았고 순간 소름이 끼쳤다. 나는 곧바로 별 일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에요. 라고 대답하며 차를 몰았다. 그러다 잠시 후 백미러를 통해 그 트럭과 남성이 역시 사라진 것을 보고 아찔한 기분이 들었다.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고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가속 페달을 밟는데 다시 차가 울컥거리더니 꺼져버렸다. 완전히 고요한 도로 위에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내 옆 좌석에서 문득 차가운 바람과 함께 소름 돋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오면 안 되는 곳이야. 깜짝 놀라 옆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목소리가 현실처럼 생생했다는 것이었다.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린 나는 가까스로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나를 안심시키며 바로 출동하겠다고 했고 나는 그저 차 안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관은 친절하게 상황을 살펴주었다. 경찰차가 도착하자 이상한 경험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경찰은 나의 차를 견인해 가까운 마을로 데려다 주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모든 것을 정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려 했지만 여전히 그 상황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커뮤니티에 그날의 경험을 올려보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 도로에서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지금도 나는 그날 밤의 일을 되돌아보며 밤늦은 드라이브는 피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 도로 위에서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만 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집이라고 불리며 아무도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수십 년 전 발생했던 잔악한 살인 사건 때문이라고 속삭였으며 그 이후로 집 안에는 누군가 의원혼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그 집의 정체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공포체험이라는 주제로 그 집을 탐험하는 것을 계획했고 인터넷에 그들의 모험을 기록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찍은 영상을 통해 그저 낡은 집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학생들이 그 집에 도착한 것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였다. 집은 오래된 가구와 먼지로 가득 차 있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카메라를 켜고 천천히 집 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에서는 아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벽지마저도 너무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고 창문은 단단히 닫혀있어 그저 으스스한 분위기만을 자아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에 들어섰을 때 한 학생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벽에 낡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것은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것으로 보였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학생들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사진을 카메라로 가까이 찍었다. 그 순간 사진 속 가족의 눈이 마치 그들을 응시하는 것 같았다. 갑작스러운 소름 끼치는 느낌의 학생들은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은 용기를 내어
탐험을 계속했다. 세 번째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춥고 싸늘한 공기에 몸을 떨었다.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피아노가 긴장감을 더했다. 그리고 정말로 피아노에서 자율적으로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한 것이다. 학생들은 얼어붙은 채로 귀신이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응시했다. 아무도 피아노에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보도 없이 연주되던 곡은 정처 없이 음울하게 변주되다가 이내 끊어졌다. 공포감을 느낀 학생들은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빗장 걸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몇 번이고 문을 밀고 흔들어 보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야 이 집의 소문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은 다급히 각 방을 돌아다니며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들 중 한 명이 바닥이 이상하게 들떠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닥을 들춰보니 그 아래에 지하로 통하는 비밀스런 계단이 있었다.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상태로 그들은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고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는 예상보다 훨씬 넓고 복잡한 구조였다.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들은 알 수 없는 인기척과 의미를 할 수 없는 낮은 중얼거림을 들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학생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이 길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지 알지 못한 채걸음을 옮겼다. 지하 깊숙한 곳,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것은 넓은 방이었다. 방의 중앙에는 낡아빠진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상자 위에는 오래된 일기가 하나 있다. 한 학생이 일기를 펼치자마자 펜으로 빠르게 기록된 비명의 기록들이 나타났다. 내용은 집에서 살아가던 이들이 어떻게 여기 갇히게 되었고 그들의 절망과 혼란, 그리고 그 이후에 고통스러운 운명을 암시했다. 바로 그때 방 안의 공기가 더욱 싸늘해지며 괴기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눈앞에 나타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자를 마주치자 짧은 비명을 지르며 서둘러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들의 카메라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아무도 집 밖으로 탈출한 영상은 남기지 못했다. 며칠 후 그 학생들은 겨우 탈출에 성공한 뒤 경찰과 함께 집을 조사했지만 지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찍어둔 영상에서 들리는 마지막 한마디, 누군가 보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그들과의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동안 각인되었다. 그 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아무도 다시는 그곳을 탐험할 용기를 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집에 가까이 가는 것을 더더욱 꺼렸고 그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도시, 전설이나 개인의 경험담으로 포장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흥미를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는 그런 비슷한 스타일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름없이 늦게 퇴근한 김민수 씨는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길어지는 바람에 저녁을 거른 그는 배가 고팠지만 밤이 늦어 식당은 거의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 근처에 새로 생긴 편의점에 들러간다니 요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친절한 음악이 흐르며 반겨주는 듯했습니다. 이곳은 자주 오는 편의점이 아니라서 안의 구조가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김밥과 음료수를 골라 계산대에 섰습니다. 계산대에는 젊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피곤한 표정으로 민수 씨를 맞이하였습니다. 민수 씨가 김밥을 들고 계산대에 올리자 직원은 느린 손길로 바코드를 스캔했습니다. 이쪽 편의점 새로운 곳인가 봐요. 자주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민수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멈칫하거나 대답 대신 그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씨는 계산을 끝내고 편의점 밖으로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신경 쓰였습니다. 바로 그 편의점의 분위기 때문이었는데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익숙지 않은 추운 냉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뒤 일주일 정도가 흘렀고 그는 그 편의점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수 씨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우연히 신문기사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편의점이 큰 화재로 잿더미가 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제야 민수 씨는 그곳이 어딘가 이상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수 씨는 며칠 전 밤의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내부는 밝고 따뜻했지만 뭔가 이상하게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 피곤에 찌든 듯했지만 어딘가 좀 더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수 씨는 그 편의점에 얽힌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화재가 있었던 그곳은 과거에도 여러 번 화재가 발생했던 저주받은 편의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이후로 화재가 났던 편의점 자리에 있었던 사람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날 이후로 그 편의점을 지나칠 때마다 불가사의한 기운을 느꼈고 괜히 마음이 괴로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날 만났던 직원은 정말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의 상상 속 괴로움이었을까요? 편의점은 다시 재건축되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운영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끝없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이후로 한밤중이면 사람들은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가 길거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떅겨진 편의점의 기억을 되새길 때마다 김민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사건이나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허구임을 밝힙니다.